조선 제구대왕 성종. 그의 치세는 성, 즉 조선의 기틀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태평성대였습니다. 경국대전을 반포하고 학문을 장려하며 백성을 아꼈던 조선의 모범적인 군주였죠. 그런데 완벽해 보이던 성종의 밥상을 걷어차고 조선의 도덕적 근간을 뒤흔들었던 한 여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어우동입니다. 흔히 그녀를 요부나 희대의 바람둥이 기생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생이 아닌 조선의 최고 엘리트 양반가 출신이자 왕실 종친의 며느리였습니다. 성군의 시대를 무너뜨릴 뻔했던 이 충격적인 스캔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단순한 욕망의 화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갔던 저항의 아이콘이었을까요? 오늘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가장 기막힌 기록, 어우동의 진짜 얼굴을 뒷조사해봅니다. 어우동은 본래 박씨성을 가진 임진왜란 영웅의 직계 후손인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권세가였던 왕실 종친 태종의 증손자 이동과 결혼합니다. 가문과 미모, 재력까지 모든 것을 갖춘 조선의 다이아몬드 수저였죠. 그런데 그녀의 비극은 이 결혼에서 시작됩니다. 남편 이동은 다른 여자 기생에게 마음이 팔려 어우동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독방 육아와 외로움 속에 갇혀있던 그녀에게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억지 누명을 씌워 이혼을 요구합니다. 어우동은 억울하게 왕실 며느리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쫓겨나게 되죠. 15세기 조선, 이혼당한 여자가 설 곳은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는 가문의 수치라며 외면했고 사회는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비보다 못한 존재가 된 그녀. 어우동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과 조선의 이중적인 가부장제에 대한 분노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우동의 이중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이혼당한 여인이라는 굴레를 스스로 깨부수고 자신을 버린 세상에 복수하듯 거침없는 행보를 보입니다. 자신의 양반 한복을 벗어던지고 기생과 같은 화려한 차림으로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부신 미모와 뛰어난 시짓는 솜씨에 조선의 엘리트 남자들이 추수할 때 벼베이듯 픽픽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남자들은 신분고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한 엘리트 관료, 왕실 종친, 심지어는 노비까지. 그녀는 마치 자신을 억압한 조선의 규범을 비웃듯이 신분제도를 뛰어넘어 당당하게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조선의 밤거리는 어우동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스캔들이 실록에서 가장 기막힌 부분은 바로 어우동의 남자들이 보인 광기 어린 집착입니다. 당시 어우동의 매력에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 왕실 종친이었던 방산수 인안이라는 인물은 어우동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자신의 팔뚝에 어우동의 이름을 먹물로 문신까지 새겼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부모가 물려준 신체에 문신을 새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미친 짓이었죠. 방산수뿐만이 아닙니다. 영의정의 아들, 과거에 장원급제한 천재선비 등 내로라 하는 사대부들이 밤만 되면 어우동의 치맛자락을 붙잡기 위해 체면을 내던졌습니다. 어우동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남자들의 몸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하거나 표식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른바 조선 엘리트들의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비밀클럽이 만들어진 셈이죠. 실록에 기록된 이름만 수십 명에 달하니 말 그대로 조선판 데스노트였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결국 어우동의 이 엄청난 행각은 의금부에 발각되고 맙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조선의 조정을 이끌던 그 잘난 엘리트 남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찌질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의금부로 끌려온 고위 관료들은 하나같이 발뺌하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뿐입니다. 심지어 팔에 어우동의 이름까지 새겼던 방산수 인하는 어우동이 나를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거다라며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떠넘겼습니다. 하지만 어우동의 반응은 그들과 180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과 만났던 고위 관료들의 이름을 아주 크고 당당하게 읊어댔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당당했던 한 여인과 밤에는 짐승처럼 달려들고 낮에는 체면을 차리며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던 비겁한 사대부들. 이 극명한 대비는 당시 조선 사회의 지독한 위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어우동이 읊어댄 명단은 결국 성종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성종은 경악했습니다. 명단에 적힌 자들이 모두 조선을 움직이는 핵심 관료와 종친들이었기 때문이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은 속으로 내 이름이 나오면 어쩌나 벌벌 떨며 눈치만 봤습니다. 이때 성종은 정치적인 그리고 아주 위선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어우동과 노란한 수많은 사대부 남자들에게는 곤장을 치거나 멀리 유배를 보내는 등 비교적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건의 모든 책임을 어우동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 사형을 선고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당한 약자인 여성 한 명을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고 희생양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1480년 10월 형장에 끌려간 어우동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이중자 때에 희생된 그녀는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어우동의 죽음 이후 조선은 여성을 억압하는 족쇄를 더욱 강하게 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고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욕망에 충실했던 타락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위선적인 엘리트 남자들의 민낯을 까발리고 억압적인 조선 사회에 온몸으로 돌을 던졌던 외로운 저항가였을까요? 그녀의 진짜 얼굴은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는 성종조차 끝내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조선의 부끄러운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조사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어우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10분 만에 빠져드는 기막힌 조선 야사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